계약 성립이라든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 부분은 기본 강의와 요약 강의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뺐고요.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행항변권하고 이연부담에 관해서 그 부분은 주로 판례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부분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우선 그 동시행항변권 536조 조문을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제기 있지 않으면 이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즉 먼저 이행해야 될 사람도 상대방이 변제기 이행해야 될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있다면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의의와 관련해서 이것은 그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1번 판례가 서로 예를 들면 그 의의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을 2억에 5월 5일 날 계약해서 6월 6일 날 잔금적 이전 등기할 때 이 6월 6일 되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민법은 각각의 권리를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다 말이죠. 그 말은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상관없이 이거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은 요건 효과 갖추면 전부 다 각각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 자기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독립적이라는 의미죠. 각각 권리는 독립적이다. 물론 대응하는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겠죠. 꼭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요거에 관련된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고 요거에 관한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지만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거에 관한 이행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안 지면 이제 문제는 요게 하나의 계약에서 계약 내용이 이게 각각 독립적이지만 어리 잔금을 주는 이유는 이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받으니까 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의무만 이행하고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이행을 당하니까 불공평하다. 그래서 일반 권리와 상관 별개로 쌍방 간의 채무를 주고받는 때는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 민법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공평의 원칙에서 입증한다는 거죠. 이거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이죠. 각각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하면 자기 엄마가 먼저 이행을 강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된다라는 거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인정되는 것을 배제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것을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약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겁니다. 그게 판례 1번, 2번 내용입니다. 그죠? 1번은 공평의 원칙 인정되는 거다. 2번은 따라서 임의규정이고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채무에는 원칙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판례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정된다면 우리 법 조문에 보면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되죠.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법 조문이 변제기에 도래되어 있어야죠. 상대방 채무가
상대방 536조 1항 단선장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청구할 수 없다니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하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면 자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효과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항변권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판례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우선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매매계약이죠. 그 매매계약과 관련되는 판례를 쭉 모아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되 결국 시험은 그 취지를 파악을 하고 판례는 결론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되게 주반인데 1번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 부가가치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제 대금도 주고 이제 그 부가가치세 10% 2억에 계약했으면 2억 2천만 원 줘야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도 그 계약에서 발생한 거니까 매도인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이전해 줄 때까지 대금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부가가치세가 핵심 단어고 결론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행관계 있다. 그 결론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판례도요. 분양권 매매 계약하면서 분양권 매매 계약의 대금을 실제 매매 계약보다 다운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 매매 계약이 뭐 2억인데 2억에 매도하면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1억 5천에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서를 1억 5천에 다운 계약서 작성하고 5천만 원을 이제 빌린 것처럼 현금 보관증을 써준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계약은 2억에 한 거죠. 편의상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지만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현금 보관증 받은 그 5천만 원 줄 때까지 분양권 이전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내용이니까 결국 대금 전체를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판례도 그 둘째 줄에 실제 매매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한다. 이게 다운 계약서고 그 셋째 줄에 줄여서 한 만큼 현금 보관증 작성 사례입니다. 현금 보관증에 해당되는 대금 지급할 때까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번은 부가가치세, 2번 현금 보관증 사건이고요. 3번도 이행인수계약이다. 대금을 여기 예를 들면 이 부동산에 5천만 원 건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럼 매수인은 이 건저당을 설정돼 있으니까 1억 5천, 2억에 1억 5천만 주고 이 5천만 원 자기가 이제 변제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급 방식이 5천만 원 인수해 가는 거죠. 그게 인수해 간다. 이걸 이행인수다 말. 은행에다 자기가 갚겠다라고 매수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줬는데 이제 이거 변제기 1억 5천 주고 5천만 원에 변제하기로 했는데 안 준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갑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빌려서 변제를 합니다. 그럼 변제했다면 매도인이 변제했다면 결국 이 사람이 2억을 다 줘야죠. 그래서 첫째 줄에 부동산 매매 계약과 아울러 이행 인수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요 내용이고 둘째 줄에 이때 매도인이 임의로 변제했단 말이죠. 그러면 5천만 원 매도인이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매수인 2억 다 줘야 이전 등기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고 4번, 5번은 모두 다 이제 2억 계약인데 여기다 가압류가 돼 있다는 거죠. 가압류 돼 있으면 매도인은 2억 받으면서 가압류도 해지해줘야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4번, 5번은 가압류 등기돼 있다, 건저당 설정 등기돼 있다, 가등기가 돼 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지만 그 이전 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나 가등기나 건저당도 말소해줘야 된다. 그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 등기 말소가 동시행관계 있다는 거고 마지막에 그 토지 거래 신고 허가구역이 아니라 허가는 물론 같이 허가 받아야 되지만 토지 거래 허가 신고 지역 내에서 매매했다면 신고 필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이 신고 필증도 함께 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일반적으로 동시행관계 있다. 부가가치세든 또는 현금보관증 사건이든 또는 가압류가 돼 있던, 그리고 토지거래 신고 지역에서 그래 같으면 신고 필증까지 이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풀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혼합계약, 우리 지금 판례에 서론 혼합계약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갑 내 토지 위에 을이 건축하는 거죠. 갑 토지 위에 이 토지는 갑의 것이죠. 이 사람 거. 근데 을이 요 토지에 이제 건물을 다세대 지어 가지고 일부 요 정도는 갑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가 되겠지. 이 전체 토지 지분에 대해서 이제 분필이 돼서 지분 이전 등기 하든지 대지권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들이 각각 이렇게 이전돼야 되고, 을도 지은 것 중에 이거는 자기 거 구분 소유권 등기해서 당기도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갑한테 줘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계약 속에 여러 가지 건물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 토지 지분 이전하는 거하고 건물 이전 등기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혼합 계약에도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판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합 계약에 이게 판례 내용이지만 판례는 어렵지만 시험은 혼합 계약, 여러 가지 계약이 섞여 있는 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주고받는 관계면 동시행관계 인정한다 정도 기억하고요. 이제 별개의 약정으로 한 것은 이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별개의 약정이니까 인정한다. 예컨대 임대차 이걸 임대차 보증금 2억에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하고 임대인은 그 보증금 반환하는 것이 이제 동시행관계 있죠. 근데 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장사를 못하겠다든지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 중한테 손해배상 약정을 했단 말이죠. 요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손해를 발생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하기로 또 하나 약정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계약하고 요는 별개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줬다면 임차인의 이 계약 기간 중 손해가 만약 500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500만 원 안 준다고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시입이다. 하나의 쌍무 계약에서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별개의 약정이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 우리 기본 강의도 했지만 임대차 기간 중에 둘째 줄에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은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저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가적 채무여야 되죠. 대가적 채무.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근데 이 채무가 대가적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되지. 부수적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선전 의무인데 그 세월호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물건을 팔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전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과 돈이 물건을 인도하고 돈을 주는 것이 대금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계약이지, 그 물건을 선전해 주기란 것은 부수적 의무다. 그래서 그걸 안 준다고 돈을 지급 선전 안 해준다고 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안 해주더라도 돈은 줘야 되고, 다만 선전 의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된 채무여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계약 체결하고 이 주된 채무가 일방이 예컨대 갑하고 을이 2억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멸실됐단 말이죠. 근데 이 멸실됐을 때 일방의 채무가 이제 소멸된 거죠. 소멸됐을 때 매도인 잘못은 되면 채무불이행이고, 매도인 잘못 없이 이게 멸실되면 이연부담이죠. 채무불이행이면 갑이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을하고 대금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양쌍방 간에 주고받는 관계니까 이는 동시행관계 존속한단 말이죠. 근데 이연부담이 됐다는 것은
이게 멸실되고 매도인이 채무가 소멸하니까 이 채무만 하나만 남는 거죠. 이때는 이혼 부담을 하고 동시행항변권이 존속하지 않고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B2번 내용인데 그중에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동시행항 인정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요. 디귿에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 당사자죠. 이것의 당사자, 근데 이렇게 양도가 됐다든지 이러면 주장할 수 있는 거라서 채권의 이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예컨대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재산도 상속받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대금 지급 청구도 상속받았죠. 그래서 대금을 달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의뢰 입장에서는 이전 등기 해줄 때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의 계약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채권만 양도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계약이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당사자 변경된 것은 서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A번 내용인데, 그 채권 양도 A번 판례는 이 사람이 이제 대금을 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대금 지급 청구권인데 이 사람의 채권자가 압류한 거죠. 뭘? 대금 지급 청구권에 압류해서 자기한테 압류해서 이제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추심 명령이라는 것은 압류해서 자기가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대신 받아가겠다라는 것이 추심 명령입니다. 이 사람 채권을 잔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해서 자기가 대신 받아가겠다. 이걸 압류 및 추심 명령인데 받아서 이 사람은 청구해 오면 어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까지 못 해주겠다. 왜? 이 계약 유지되면서 채권만 양도됐으니까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A번 내용이고, 그럼 창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로 실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제3자 압류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내가 보증금 반환 못 해주겠다라고 동시행관계를 주장하는 거죠.